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요즘 금융, 지하철과 철도, 공공보건의료까지 대대적인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하기 위해서인데요. 노조는 성과를 따지는 기준을 제대로 만들기 어렵고 저성과자의 쉬운 해고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현재의 호봉제 임금 체계가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다, 즉 그들만의 고립된 기득권이라며 업무 효율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각각의 입장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죠. 인천에서 2016 여성 취업 박람회가 열리네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내일 개최되고요. 인천시 여성복지관 5층 대강당에서 펼쳐집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다양한 직종의 55개 기업이 참여해서 300여 명의 여성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경력 단절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과 구인난에 시달리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윈윈할 수 있는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문의할 때는 인천시 여성복지관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릭 스프링필드의 제시스 걸 준비했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근로자의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서 임금을 성과별로 차등 지급하겠다. 이게 성과연봉제의 골자입니다. 반대하는 노조 입장, 추진하는 정부 입장 차례차례 들어볼 텐데요. 지하철과 철도 분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권혁진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현재 지하철, 철도 포함해서 열차 운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현재 열차 운행은 국토부가 마련한 비성수상 대책에 따라서 KTX와 수도권 전동차는 평상시 대비 100%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반 열차는 평상시 대비 60%, 화물 열차는 30% 수준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대체 인력의 피로도 등을 감안해서 열차 운행 단축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서 파업 2주차를 맞이하는 10월 11일부터는 KTX와 수도권 전동차도 평상시 대비 90% 수준으로 단축 운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노조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고 교섭이 필요한데 이게 없었다. 그래서 파업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절차도 잘 지킨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노사 양측 의견이 대립하고 있지만 이미 고용부에서는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번 파업은 불법 파견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서 단체 교섭이 필요하고 그래서 단체 교섭 없이 도입한 이번 결정에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파업이 합법 파업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공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도입된 성과연봉제가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 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노조가 주장하는 성과연봉제가 도입 효력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는 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내 급여가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는데도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미 이런 성과연봉제 제도의 효력에 관한 권리 분쟁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고용부도 이런 점에서 이번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급여가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는데도 그 근로 조건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근로 조건의 급여가 떨어지면 그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일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예. 직원들에게 기존 대비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노사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공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성과가 좀 낮게 나왔을 때 뭐 연봉이 차감되거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인 거군요. 예, 성과라는 그 인센티브입니다. 예. 인센티브를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 지금 간단히 정리해 상급사수 주시죠. 관리직에 대해서는 1.2배를 차등 지급하는 것을 2배로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플러스 보너스를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지 아하. 기본 월급을 깎고 말고의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로자의 유불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성과 연봉제 관련해서 기준이 참 따지기 어렵다. 이 성과를 따지는 기준이 보통 그 최소 인원의 뭐 최대 이윤 뭐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철도 같은 경우에 뭐 한 사람이 성과 내려고 운행도 무리하게 많이 하거나 뭐 정비를 값싼 부품을 들여서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과를 늘리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공공성이 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성과연봉제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고 일 못하는 사람이 임금을 적게 줘서 예. 공공조직이라도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도입하는 그 평가 방식은 개별 근로자의 지금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철도 부분의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 개별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업무 성격 유사한 그룹별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성과, 퇴출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예. 그다음에 개별 그 공익사업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성과연봉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원 퇴출 이런 부분과도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과연봉제는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재교섭 과정에서 예. 저성과자 퇴출하고 무관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법원에서도 예. 일관되게 상대평가 방식, 그룹별 평가 방식을 통한 해고는 무효다 하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성과연봉제는 직원 퇴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르다. 상황입니다. 네. 그 D등급 A부터 뭐 D등급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확실히 뭐 그 여러 개 연봉, 복잡한 등급이 있습니다. 연봉 네네. 자체가 깎이는 거는 아닌 건가요? 확실하게? 연봉 자체가요. 그 성과가 아닌 연봉 자체가. 그 원래 연봉 받는 자체가 기본급 자체. 기본급 자체가요.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변동이 아, 없고 그렇군요. 인센티브 자체에 대해서 지금 새로 도입하는 3급, 4급에 지금까지는 관리직만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나머지 비관리직, 생산직에 도입되는 것은 예. 기본급에 관계없이 연봉에 있어서 차등을 인센티브에서 차등을 1.2배에서 2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예. 그 요즘에 이제 파업을 불법이라고 해석을 정부에서 하면서 그 직원들 같은 경우 그 파업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 직위 해제도 잇따르고 있고 향후에 좀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뭐 대화의 여지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신 바처럼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참가 정도에 따라서 관련자 징계를 절차를 착수할 것이고 필요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동시에 파업의 조속한 종료를 위해서 공사로 하여금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또 동요도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 국민들 불편이 길어지면은 좀 대체 수단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체 기관사 1,000여 명을 동원해서 총 6,000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고, 예. 열차 감축에 따라서 뭐 전세버스나 시내버스, 시외버스 양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 부분의 경우는 감축률이 크기 때문에 철도 운송을 화물 자동차로 전환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 자,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려와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섞여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부 입장은 일단 법대로 하겠다. 어떤 합법적인 부분, 불법적인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군요. 말씀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권혁진 과장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이 노조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중에서도 이제 지하철 노조, 서울 지하철 노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탁 부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제철노조 부위원장 김정탁입니다. 위원장님, 이번 파업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네, 파업 종료 시기는 아마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이라도 정부가 아까 인터뷰 들어보니까, 교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성실히 하겠다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불법과 비난과 자꾸 중징계에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평화적 해결이기보다는 좀 탄압에 더 열을 올리고 계신 것 같고 대화 독선보다는 불통에 기대는 시기라면 파업은 아마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지금 지하철의 노조에 가입돼 있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전부 호봉제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성과 연봉제로 바뀌게 된다 했을 때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어주시죠. 반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추진하는 이제 성과 연봉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등급을 매겨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아까 정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개인별로라기보다는 좀 그룹별로 묶어서 직군별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예. 현재도 개인 평가와 기관 평가라는 것들을 이중적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관계가 정확히 아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 예. 공공기관의 이제 성과연봉제는 결국 경영 효율화, 비용 절감이라는 것이고요. 공공성을 팽개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 현자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임권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벌이 경쟁의 피해로 아마 없어질 것이고 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서울을 관광한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하철의 쾌적한 환경과 저렴한 요금을 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경영 효율화와 노동 생산성에만 집중한 그 성과에 급급할 수밖에 없으면 안전 인력의 축소와 외주화,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지난번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역 사고의 비극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만연한 성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들 그리고 특히 이 서비스에서의 공공성,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성과 연봉제 자체로 놓고 보면은 사실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 특히 급여가 혹시 평가를 잘못 받아서 내가 좀 깎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 우려도 섞여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연봉이라는 게 성과급과 기본급이 이제 합쳐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기본급은 깎이는 게 아니다. 대신에 인센티브, 성과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정부 측 입장인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에서 앞서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과연봉제가 기본급하고 우리의 임금 체계가 기본급하고 그러면 성과연봉에 달하는 그런 인센티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과 재수당이 있습니다. 그 재수당이 업체마다 틀리겠지만 공공기관마다 틀리겠지만 그 재수당이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급을 낮추게 되면 연봉제에서 재수당을 포함을 시켜서 이것들을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급만 얘기하면 기본급이 그대로 되어 있고 성과 연봉이 들어간다 그러면 재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수당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급 곱하기 저희가 기준 근로시간 209분에 얼마 해서 연월차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연봉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임금 체계에서 빠져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연봉 체계에서 재수당이라든가 기본급이 다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 연봉에 대한 급에 대한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 부분은 혹시 따져봐야겠네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현재에도 지급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성과급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서울 지역 공공기관 사업, 지방 공공기관 사업장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예. 저희는 개인 성과급이 지급을 할 때 개인 평가와 기관 평가를 합니다. 업체가 저희 서울 메트로에 있는 사업장이 여러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여러 사업장을 사업장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장에서 개인별로 또 점수를 매깁니다. 예. 강대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어쨌든 평가를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개인별, 기관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개인의 평가는 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 평가 시스템 관련해서는 차후에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노조 측에서는 이런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 개인별 어떤 집단별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고 하지만 이건 아직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차치를 하고 일단 근로 조건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게 지금 노조의 주장인 게 맞는 거죠? 예. 그렇군요.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어떤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와 협상을 해서 이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좀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여지면은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공공운수노조에서 어쨌든 정부와의 협상 채널을 좀 가동하기 위해서 협상을 요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의 어떤 평가와 성과 내기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 서비스를 얼마나 증진시켰는지, 안전을 얼마나 개선시키는지 이런 것 같은 공공기관다운 경영평가와 성과 내기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저희 공공부문 노조가 그것을 정부 측이나 어쨌든 사용자 측이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업무 효율성 같은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 재고해야 된다, 이런 어떤 성과연봉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지적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1, 2, 3, 4 서울 메트로에서 2호선 같은 경우 2명이 한 계조로 열차에서 운행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5, 6, 7, 8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잘하고 있다. 굳이 2명 들어갈 걸 1명만 해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효율적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10개의 량을 운행하는 그 전동차 운행하는 거기서 2인 승무가 아닌 1인 단독 근무하는 데는 없고요. 저희는 이 뒤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차장님들이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같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2인 1조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도시철 5, 6, 7, 8은 좀 그게 다르다고 해서 이런 이제 지적들도 나오곤 했거든요. 이제 여러 성과 연봉제를 둘러싼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이런 사례들 특히 이제 지하철이나 어떤 철도 같은 부분은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서울 지하철 노조 측 입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 김종탁 부위원장이었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선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2부입니다. 보험 사기 예방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맞습니다. 보험 사기 나도 모르게 저지르지도 또 당하지도 말자고요. 내일 첫 방송이니까요. 여러분 꼭 챙겨서 피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여행으로 잠시 후 이어가죠.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자,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어디 한번 국내 여행이라도 떠나보자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이분과 함께 상담을 해보시죠. 저희가 대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웰빙 전문 기자, 식도락가 이현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축하드려요. 예. 등남하셨다고 둘째 왕자님을. 예, 개인적으로 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애국자십니다. 자, 네. 오늘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정명재 아나운서를 축하하는 마음, 제 마음처럼 네. 환한 등불이 밤마다 아름답게 빛나는 경남 진주로 떠나가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등불이 있습니까? 매년 이맘때면 정확하게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요. 네. 진주 남강에서 유등축제가 펼쳐져요. 유등. 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방축제를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가장 기다리고 거의 빼놓지 않고 매년 가는 축제 중에 하나예요. 왜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저는 지리산을 좋아하니까 지리산을 갈 때도 일정 맞춰서 하산하고 내려와서 꼭 이 축제를 보고 오는데 네. 그 진주에 가면 진주 남강이 흐르는데요. 거기에 매년 가을이면 그 밤마다 형형색색으로 물든 그 유등들이 강을 수놓는데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답다가 아니고 되게 몽환적이기도 하고 환상적이기도 해서 네.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을 정도로 유명한 축제로 이제는 자리 잡았어요. 그 유등의 그 모양이 다양하게 있나 봐요. 다양하게 각양각색이에요. 이번에는 보니까 제가 안내도를 미리 봤어요. 네. 무슨 애니메이션 등 창작 등 다양한 존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네. 다양한 등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그 진주성 안에 그 과거에 진주 유등축제의 시작정이 진주 그 대첩에서 거기서 기원을 했는데 그 모형을 형상화한 등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전 성 안에서 성을 보는 느낌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진주 남강에서 이렇게 띄우는 유등놀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 대첩을 거둘 때 그 일조를 한 건데요. 과거에 그 김시민 장군이 3,800명밖에 지나지 않은 우리 아군과 더불어서 2만 명의 왜군을 물리쳤대요. 그게 이제 임진왜란 때죠? 맞습니다. 예. 1952년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성 밖에 있는 지원군과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이 서로의 약간 신호를 위해서 풍등을 뚫는 거에서부터 유래가 됐다고 해요. 예. 되게 멋있게 우리 선조들은 외세의 난도 이겨낸 듯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등을 띄우고 불을 피우고 이런 거니까 네. 밤에 봐야겠네요. 밤에 봐도 좋긴 한데 네. 이 그 유등의 그 풍경은 낮에도 계속 떠 있거든요. 낮에 보는 색다른 느낌도 있고요. 그 둔치변 따라서 진주성까지 다
다양한 그 즐길 거리들이 모여 있어요. 네. 특히 진주 음식 금잔치도 있고 수상 카페 등이 있으니까 맛있는 진주 음식 드시고 수상 카페촌에서 약간 커피도 즐기신 다음에 카페촌. 네. 그다음에 진주성을 한번 쭉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주성도 괜찮아요. 성곽길도 걷기도 좋고 네. 진주성 하면 촉성루가 있고 농계가 뛰어내린 의암이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이렇게 걸어보시면 밤에는 약간 볼 수가 없잖아요. 낮에 네. 쭉 한번 둘러보시고 밤에는 빛으로 물든 풍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주성. 네. 역사적으로도 또 의미가 있고 한번 그리고 둘러보면 좋겠네요. 이 축제가 1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10월 3일, 6일, 9일, 10일에는 그 10일 8시에는 수상 불꽃놀이가 진행이 된대요. 어허. 그러면 강물에 띄어있는 불빛도 보시고 강물 위 하늘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여건이 되시면 그 날짜에 맞춰 가셔서 강물 위와 하늘에 뜬 불빛까지 같이 즐겨보시면 가을 서정을 그대로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가족들 뭐 연인들 할 것 없이 다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맛있게 또 구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 진주 남강 따라 보면은 민물 장어집들이 많던데 혹시 그쪽 추천해 주시는 겁니까? 장어집은 아니고요. 저는 네네. 진주에 가면 제가 꼭 먹고 오라고 추천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바로 진주냉면인데요. 진주냉면이요?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요새 평양냉면이나 함흥냉면은 많이 먹지만 그렇죠. 진주냉면은 잘 모르시잖아요. 진주냉면은 약간 기방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 네. 과거 한양에서 내려온 한량들이 기생들과 어울려 먹던 기방의 대표적인 야식이었대요. 이게 허영만 하백의 식객이 소개되면서 더 유명해졌는데 네. 진주에 가면 60년이 넘게 냉면 장사를 해오신 어떤 분이 원조가 되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예. 이 집의 냉면은 고명과 육수가 다른 냉면집과 확연하게 달라요. 일단 먼저 육수에는요. 네. 문어와 황태포, 멸치, 새우, 바지락, 죽방멸치, 다시마, 홍합에다가 사태 그리고 소뼈까지 넣어서 끓인 후에 해산물로 내네요. 육수를. 해산물과 더불어서 사태살하고 소뼈까지 같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예, 이거를 끓여서 15일간 숙성을 시키는데 또 재미있는 게 전통 방식대로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큰 솥에서 끓이다가 굵은 철봉을 달궈진 철봉을 넣어요. 그러면 어허. 팍 튀기는데 그러면서 잡내가 사라진대요. 신기하네요. 되게 신기해요. 저도 그건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네. 그렇게 만들어지고 면은 또 메밀과 전분, 밀가루를 적당히 혼합해서 만들어지는데 함흥냉면처럼 질기지는 또 않고 그렇다고 평냉냉면처럼 쉽게 끊어지지도 않는 약간 중간의 치감을 가지고 있어요. 슴슴한 국물 맛은 아니겠네요. 국물은 굉장히 깊고 진해요. 아, 그래요? 거기에다 고명으로 뭐가 올라오냐면 육전이 올라와요. 아,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같이 진 소고기 육전까지 해서 면과 함께 말아서 드시면 네. 분명히 냉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냉면은 호로록 넘어가는 냉면 같은데 네. 한 입과 맛과 향을 가득 채우는 맛이어서 씹는 맛, 깊은 국물의 맛, 면의 치감까지 한 박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냉면 애호가분들 많을 텐데 네. 진주냉면 다시 한번 환기가 호불호가 되네요. 조금 갈리기는 해요. 네네. 평양냉면 분들은 너무 진하고 약간 육향도 강하다 하시는데 이것도 그 나름의 또 다른 맛이 있어서 네. 저는 진주 내려갈 때마다 이거 안 먹고 오면 뭔가 안 하고 온 듯한 숙제 안 한다는 느낌이 들려서 꼭 예. 먹고 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야식이었다면은 밤에도 문을 엽니까 여기? 밤에는 문을 열지 밤에는 않습니다. 안 열어요? 과거 기방에서 먹을 때는 밤에 열었었는데 예. 지금 밤에 열지는 않으니까 낮 시간에 그래요? 가서 보시고 밤에는 축제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낮에 먹고 네, 밤에 네. 유등축제 보러 가는 네. 이런 코스로 짜면 좋겠네요. 네, 진주에서 펼쳐지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 소식까지 엮어서 잘 들어봤습니다.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중국어 모범생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참 모범생이 돼야 되는데.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단풍잎 배웠잖아요. 아, 그쵸. 네, 단풍잎을 뭐라고 했었죠? 단풍. 홍예. 네, 홍예. 예, 홍예. 그렇죠. 홍예 느낌 살려서. 예. 그리고 화화 류리. 네, 알록달록하다. 울긋불긋. 알록달록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참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단풍놀이도 가고 싶고 뭐 비행기 타고 여행도 떠나고 싶고 막 그래요. 네,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참 주말 이용해서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시는 분들 많은데 항공편이 많다 보니까요. 자, 우리 중국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 중국어 다 함께 중국어를 듣고 나서 한마디씩 배워봤던 것들 적용해
보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중국으로 가는 분들을 위해서 간편 회화를 좀 자세하게 배워볼까요? 네. 요즘은 항공편도 많다 보니까 주말 이용해서 다녀온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러면 간편 회화 몇 마디 배워보죠. 우선 여권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권. 네. 그렇죠. 여권의 그 발음은 중국어로 후자오라고 해요. 후자오. 한 번 더. 후자오. 후자오. 짜가 그냥 짜오. 이게 아니네요. 네. 짜오. 위에서 아래로 짜오. 짜오. 그렇죠. 혀를 살짝 말았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 짜오. 후자오. 네. 후자오. 후자오. 네. 여기서 후는 보호하다 할 때의 호자고요. 네. 짜오는 비출 조자인데요. 비출조. 네. 자기 자신을 비춰서 자신을 보호하는 증명서류 바로 여권이죠. 여권. 예. 그래서 후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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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중국어로 이 짜오가 들어가면 네. 면허증이라든지 자격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단어네요. 네. 짜오. 후자오. 네. 여권. 네. 자신의 어떤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여권 보여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쪽 당국에서. 네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여권 보여주세요라는 말을 사실 제대로 표현하려면 조금 네. 길어요. 请出示您的护照. 좀 어려워서 네. 약간 짧게 하자면 네. 给我看护照. 给我看护照. 한 번 더. 给我看护照. 给我看护照. 잘하셨어요. 给我는 나에게, 네. 칸은 보다, 그 다음에 후자오는 여권. 그래서 나에게 여권 보여주세요. 给我看护照였습니다. 자, 후자오 이것만 딱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권. 네. 자, 오늘 표현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그나저나 신혼여행 때 만들었던 제 후자오 여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8456번님 여행 가고 싶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참 다 함께 중국어 들으면서 또 앞서 들었던 그런 맛있는 여행까지 곁들여 드시면은 여행지에서 중국어 한마디씩 해보고 참 좋지 않겠습니까? 중국어 관련 회화 표현도 앞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궁금한 것 그리고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또 이야기들, 건의사항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역시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출입처로 넘어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소식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죠. 지금 신흥진 기자가 연결되어 있군요. 신흥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서울지하철 파업 지금 이제 오늘로 3일째인데요. 출퇴근 시간대는 정상 운행돼서 불편은 크게 없어 보였는데 어제와 좀 오늘 비슷한가요? 네, 파업 사흘째를 맞은 서울의 지하철 출근길 오늘도 정상 운영됐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파업 참가율이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 어제 파업 참가율은 28.1%를 기록해서 첫날 30.8%보다 2.7% 낮아졌습니다. 예. 이 파업 참가율은 1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가 34.3%, 그리고 5에서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18.9%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체 노조원 14,230명 가운데 9,055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가 1.8%인 159명이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서울시는 이 파업 사흘째를 맞아서 출퇴근 시간은 변함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면 또 전체 열차 운행률은 84.2%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기관사들의 운전 미숙 때문에 일부 역사에서는 지하철 문이 열리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 이 남산 YTN 서울타워가 서울의 10대 한류 명소로 꼽혔다고요? 네, 지난 1일부터 20일 동안 이 서울시가 공식 관광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투표를 했습니다. 이 결과 이 서울을 대표하는 한류 명소로 남산 서울타워가 뽑혔습니다. 그 외에도 이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한류 스타들과 관련된 전시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SM타운도 선정이 됐고요.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의 한류스타 거리, 여의도 한강공원과 세빛섬, 경복궁, 롯데월드 타워 등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모두 이 주요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등에서 무대로 등장해서 이 한류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에게 친숙한 곳입니다. 네, 한류 열풍의 어떤 장소입니다. 또 근거지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됐고, 그리고 또 다른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상조업체 관련 내용인데요. 상조업체에 가입한 뒤에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해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해약 환급금을 회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불법 업체들이 적발됐다고요? 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결과인데요. 회원들에게 이 정기적으로 회비를 받고도 이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3곳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규약을 보면 상조업체는 가입한 회원들에게 납입금의 85%까지 돌려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 해약 환급금 540여 건, 모두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미리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서울시의 눈물 그만 홈페이지에서 이 상조업체가 등록된 곳이 맞는지를 체크해 보고요. 또 상조업체 관련된 법령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상조업체 관련 소식들 요즘 많은데 잘 살펴보셔서 나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더스티 스프링필드네요. The Look of Love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